어제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건 설거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계속 꿈틀거렸는데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모르면서요.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화난 이유가 표면적인 것과 다르다는 걸 느낀 적 말이에요. 윤군 이런 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나가 산다고 했어요.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나, 또 하나는 숨겨둔 나입니다. 잠깐 멈출게요. 숨겨둔 나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억눌러온 모든 것들이에요. 그 안에는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없는 척 살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라졌을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 업무를 지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피드백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즉시 방어적이 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며느리 역할을 열심히 해왔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 영상은 참고를 위한 이야기이며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숨 한번 쉬어요. 윤근 이 숨겨둔 나를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외면해온 조각일 뿐이죠. 문제는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거지로 싸운 당신. 진짜 화난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쩌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을지 몰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죠. 그런데 그걸 솔직히 말하기엔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같은 작은 것에 화를 냅니다. 친구가 승진 소식을 자랑합니다. 당신은 축하한다고 말해요. 미소도 짓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이상해요.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덜 노력했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우리 안에 질투심이에요. 착한 사람은 질투하면 안 되니까 숨겨왔던 거죠.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따라 웃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나요?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웃는 건가요?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왠지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였나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는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겉으로 사는 나예요. 착한 딸, 좋은 엄마, 성실한 직원, 이런 역할들이죠. 이 역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역할만 하다 보면 진짜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빨래를 개는 당신의 손이 멈춥니다. 왜 내가 항상 이걸 해야 하지? 이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요. 그런데 곧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좋은 아내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지금 그림자를 만났어요.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 편이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생각해보면 딸 말이 맞기도 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그림자와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당신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죠. 착한 사람은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동료 생각만 나요. 분노가 속에서 끓습니다. 이게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밖에서 억누른 감정은 안에서 더 커져요. 윤근 우리가 외면한 것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온다고 관찰했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별히 슬픈 일도 없었는데. 당신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놀랍니다. 사실 이건 쌓여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에요. 낮에는 착하게 살느라 억눌렀던 것들이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네 하고 대답해요. 미소까지 지으며요. 그런데 부엌에 서면 손이 떨립니다. 왜 맨날 나만? 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며느리 역할과 진짜 나 사이에서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상사가 야근을 부탁합니다. 당성실한 직원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죠. 그런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왜 화장실에 가서 한숨을 쉴까요? 이게 우리가 외면해온 나예요. 나도 쉬고 싶고 나도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당신도 이런 순간들을 겪고 있나요? 화난 이유와 진짜 이유가 다른 순간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윤근 그림자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기심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으니까요. 착한 사람은 화내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재빨리 눌러버립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요. 남편이 또 약속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말해요.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엉뚱한 일로 폭발합니다. 왜 양말을 여기 벗어놨어? 목소리가 높아져요. 잠깐 여기서 멈춥니다. 남편은 이해 못해요. 양말 가지고 왜 이러나 싶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며칠 전 약속을 잊은 거였어요.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참았으니까 다른 데서 터진 겁니다. 이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녀 자랑을 해요. 당신도 따라하죠. 우리 애도 잘한다고. 그런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거워요. 솔직히 힘들거든요. 애 키우는 게 생각보다 벅차고 외롭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할 수 없어요. 좋은 엄마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웃으며 음식 준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자기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요. 나는 왜 항상 와야 하지? 나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폭발합니다. 당신은 놀라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바로 당신이에요. 숨겨왔던 진짜 감정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나요? 윤근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는 과정이에요. 내 안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착한 나도 나지만 화나는 나도 나예요. 질투하는 나도 나고 이기적인 나도 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설거지 문제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유를 말해요.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렇게요. 남편이 놀라며 들어줍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또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방어하지 않아요. 대신 잠시 멈추고 물어봐요.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차분한 목소리로요. 그림자를 인정하니까 덜 예민해진 겁니다. 친구가 승진 소식을 말합니다. 당신은 솔직하게 말해요. 축하해. 그런데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해.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네가 부러운 거 있어.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진짜 감정을 나눴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 정말 재미없으면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숨을 쉽니다. 예전엔 이렇게 못했어요.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빨래를 개다가 손을 멈춥니다. 남편에게 말해요. 오늘은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어. 나도 쉬고 싶어. 남편이 알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며느리 역할이 힘들 때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좀 쉬어도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요. 시어머니가 의외로 이해해 줍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깜짝 놀라요. 딸이 또 엄마 탓을 합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않아요. 그래, 엄마가 부족했어. 그런데 엄마도 처음이라 힘들었어.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딸도 누그러집니다. 엄마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늦은 밤 눈물이 날 때 이제는 그냥 웁니다.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냥 슬픈 거구나. 오늘은 우는 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울고 나면 좀 가벼워집니다. 동료가 또 당신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요. 그건 제 아이디어였는데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요?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면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관찰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말이에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진짜 사람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정의라는 걸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곤 해요. 정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가족 기대가 무겁습니다. 명절마다 모여야 하고 효도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해요. 그런데 가끔은 나도 쉬고 싶어요. 나도 실패하고 싶고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도 괜찮아요. 상사가 회식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솔직하게 말해요. 오늘은 집에 가고 싶어요.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상사가 알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어요. 시댁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말해요.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오늘 좀 쉴게. 남편이 이해한다고 해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인정해요. 아, 지금 질투나네. 그리고 웃어요. 잠깐 멈춥니다. 질투를 인정하니까 덜 괴로워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엄마 역할이 버겁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요. 나 오늘 힘들어. 좀 도와줘. 남편이 알았다고 합니다. 혼자 다 안아도 돼요. 며느리로 산다는 게 때로는 억울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아요. 진짜 힘들어. 친구가 나도 그래. 이렇게 공감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돼요. 늦은 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냥 울어요. 내일은 또 괜찮을 거예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개성화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착한 가면 뒤에 숨겨둔 나를 꺼내서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화내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으로 살아요. 겉으로 사는 나만 있고 속으로 사는 나는 계속 숨어 있는 거죠. 설거지로 또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유를 찾아봐요.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이 문제였구나. 직장에서 비판받았습니다. 방어하지 말고 들어봐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친구가 자랑합니다. 질투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도 내 길을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식이 부담스럽습니다. 빠져도 괜찮아요. 내 시간도 소중해요. 며느리 역할이 힘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엄마 역할이 벅찹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혼자 다 할 필요 없어요. 밤에 눈물이 납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감정도 쉬어야 해요. 지금 마음에 무언가 느껴지나요? 윤근 내 마음의 한 부분에게 말 걸기를 권했어요.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면 그림자와 대화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물어봐요. 너는 지금 왜 화났어? 진짜 이유가 뭐야? 질투가 날 때도 물어봐요. 너는 뭐가 부러운 거야?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거야? 슬플 때도 물어봐요. 너는 지금 뭐가 슬픈 거야?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 감정이 명확해져요. 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쉬고 싶었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화가 치밉니다. 잠깐 멈추고 물어봐요. 나는 지금 왜 화났어? 왜 맨날 나만 해야 하는지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부터는 나누자고 말해야겠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상사가 야근을 부탁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어봐요. 나는 지금 뭐가 답답해. 나도 쉬고 싶어. 그럼 거절해볼까? 아니면 다른 날 하자고 제안해볼까?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딸이 엄마 탓을 합니다. 상처받기 전에 물어봐요. 나는 지금 뭐가 서운해.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서운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딸에게 뭐라고 말할까? 엄마도 노력했어. 그런데 부족했나 봐.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요. 남편과 침묵으로 싸웁니다. 혼자 앉아서 물어봐요. 나는 진짜 왜 화났어? 설거지 때문이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야. 그럼 그걸 말해볼까?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요. 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더 온전해진다고 관찰했어요. 숨겨둔 나를 인정하고 대화하면서 조금씩 통합되는 거죠. 친구가 또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심이 올라와요. 잠깐 멈추고 물어봐요. 나는 지금 뭐가 부러워? 인정받는 게 부러워.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인정받으면 되지. 친구는 친구 길이고 나는 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회식 자리에서 눈치가 보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어봐요. 나는 지금 뭐가 불편해? 진짜 나를 못 보여주는 게 불편해. 그럼 오늘은 일찍 가볼까? 내일 또 볼 사람들인데 뭐. 결정이 쉬워져요. 시댁 행사가 부담됩니다. 혼자 앉아서 물어봐요. 나는 뭐가 힘들어?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번엔 좀 편하게 가볼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이 가벼워져요. 엄마 역할에 지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물어봐요. 나는 뭐가 필요해? 쉬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내일은 남편에게 부탁해볼까? 몇 시간만 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 계획이 생겨요. 밤에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냥 울면서 물어봐요. 너는 뭐가 슬픈 거야? 외로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일 친구에게 전화해볼까? 작은 위로가 되네요.
지금 당신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게 평생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화를 참았는데 오늘은 표현해봐요. 지난주엔 눈치 보느라 참았는데 이번엔 내 의견을 말해봐요. 작년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는데 올해는 조금 편하게 해봐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설거지로 싸웠을 때 바로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면 돼요. 직장에서 방어적으로 반응했어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조금 덜 그러면 되죠. 친구 자랑에 질투했어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회식에서 또 눈치 봤어도 괜찮아요. 다음번엔 조금 용기 내보면 되죠.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못했어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엄마로서 화를 냈어도 괜찮아요. 엄마도 사람이니까요. 밤에 울었어도 괜찮아요. 우는 것도 치유니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순간이 성장이에요. 여기서 잠깐 쉽니다. 숨겨둔 나를 조금씩 꺼내보는 거예요. 착한 나도 나지만 화내는 나도 나예요. 웃는 나도 나지만 우는 나도 나예요. 강한 나도 나지만 약한 나도 나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나예요.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설거지 앞에 섰을 때 화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인정해요. 아, 나 지금 화났네. 괜찮아. 화낼 수도 있지.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나 지금 좀 화났어. 같이 이야기할까? 남편이 놀라지만 들어줘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또 지적받았습니다. 방어하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 멈춰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차분해져요. 상사 말도 들을 수 있게 돼요. 친구가 승진했습니다. 질투가 나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요. 아, 나도 인정받고 싶구나. 그럼 내 길에서 노력하면 되지. 친구는 친구, 나는 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회식이 또 있습니다. 눈치 보이지만 이번에는 먼저 말해요. 죄송한데 오늘은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며느리로 또 명절을 맞습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시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함께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엄마로 또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딸에게 말해요. 엄마, 오늘 힘들어. 딸이 알았어. 엄마 쉬어. 이렇게 말해줘요. 밤에 또 눈물이 납니다. 그냥 울어요. 울고 나니까 후련해요. 내일은 또 괜찮을 거예요. 융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산다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나요?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사는 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눈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죠. 그런데 가끔은 내 마음도 들어봐야 해요. 남이 뭐라든 나는 이게 필요해. 이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도 중요해요. 정도 아름답지만 나를 너무 잃으면 안 돼요. 가족 기대도 존중하지만 내 한계도 인정해야 해요. 윤근 균형을 말했어요. 남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는 거요. 설거지를 또 마주합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남편에게 말해요. 오늘은 당신 차례야. 나는 좀 쉴게. 남편이 알았어. 별일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또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고맙다고 말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할게요. 방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장해요. 친구가 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나도 내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회식 제안이 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 다음에 갈게요. 편하게 말해요. 며느리로 또 하루를 삽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니까요. 엄마로 또 실수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요.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밤에 또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냥 느껴요. 이것도 나니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여행 중이에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이죠. 목적지는 완벽한 내가 아니에요. 온전한 나예요. 착한 나도 있고 화내는 나도 있는 온전한 나요. 이 여행에는 끝이 없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요. 완벽해질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조금씩 나를 알아가면 되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해지면 돼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다워지면 돼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설거지든 빨래든 직장일이든 며느리 역할이든 엄마 역할이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가끔 화내도 괜찮고, 가끔 질투해도 괜찮고, 가끔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융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용기라고 했어요. 진짜 나로 사는 게 가장 큰 용기라고요. 당신도 그 용기를 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정이라고 댓글 달고 구독 눌러주세요.